인공지능 AI가 우리 삶에 정말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돌봄이라는 영역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이 AI 노인 돌봄 기술의 아주 눈부신 가능성,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생각지도 못했던 그림자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미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탁 보여주죠. 왼쪽은 심각한 돌봄 위기를 맞은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그 해결사로 등판한 디지털 기술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구원투수는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먼저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지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이건 바로 대한민국의 너무나 빠른 고령화, 그리고 돌봄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대한 도전 과제입니다. 이 숫자들을 보면 현실이 정말 냉정하게 다가옵니다. 2024년, 바로 올해죠.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돌봐줄 사람은 턱없이 부족하고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은 열에 9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폭발적으로 느는데 돌봐줄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걸 위기가 아니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짜잔 하고 기술이 구원투수처럼 등판합니다. 정부와 여러 지자체들이 AI와 IoT, 즉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디지털 돌봄 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거죠.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영화 같지 않나요? 거실에는 말벗이 되어주는 AI 인형이 있고 침실이랑 현관에는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집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안전망이 되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어르신의 상태를 살피다가 혹시라도 위급 상황이 생기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까지 해줍니다. 어때요? 정말 완벽해 보이지 않나요? 자, 그럼 성적표를 한번 볼까요? 데이터는 이 기술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비용이 5분의 1로 줄었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리고 화재나 낙상 같은 응급 상황을 15만 건 넘게 처리했고요. 무엇보다 사용자 만족도가 무려 92.3%입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만족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선거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딱 겉으로 드러난 이 지표들만 보면 이 기술은 돌봄의 빈틈을 메우고 돈도 아끼고 또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성공 스토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게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이 화려한 숫자들 뒤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려진 이야기는 없을까요? 자, 이제부터 그 수면 아래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지금부터가 어쩌면 진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화려한 데이터 뒤에 가려져 있던 현장의 목소리, 그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한 사회복지사 분이 이 시스템을 족쇄라고 표현했어요. 어르신을 위한 24시간 안전망이 그걸 운영하는 사람에겐 24시간 감옥, 족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차이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들은 효율적인 자동 모니터링을 기대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르신들은 이거 CCTV처럼 누가 날 계속 지켜보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해하시고요. 복지사님들은 원래 하던 돌봄 일에 더해서 갑자기 AS 기사님처럼 기기 고장까지 해결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어르신들은 전기세 걱정이나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기기 코드를 뽑아버리기까지 했어요. 이게 바로 이중 부담입니다. 이 시소 그림 정말 기가 막히게 현실을 보여주지 않나요? 일을 덜어줄 거라고 믿었던 기술이라는 무게추가 오히려 반대편에 행정 업무나 기술 지원 같은 더 무거운 짐을 올려놓은 꼴이 된 겁니다. 시소가 완전히 기울어버렸죠. 그리고 이게 그냥 개별적인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들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자, 이 고리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먼저 현장 의견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기부터 쫙 깔아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이거 감시하냐? 하면서 기기를 꺼버리죠. 사용률이 낮아지니까 복지사들이 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켜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부담이 쌓여서 복지사들은 번아웃되고 지쳐서 일을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럼 또 돌봄에 공백이 생기고 이 굴레가 무한반복되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효율을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바로 그 시스템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갈아넣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절대로 지속 가능할 수 없는 방식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맞습니다. 이 엉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해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빙산 이미지가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 번에 정리해 줍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화려한 성공 지표들 있죠? 그건 딱 수면 위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어요. 진짜 문제는 그 물 아래에 잠겨 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 바로 복지사들의 감정 노동,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동, 바로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기술은 돌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형태를 이동시킬 뿐이다. 대체가 아니라 이동이라는 것. 기술이 사람의 일을 아예 없애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일의 종류만 바꿀 뿐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해결책은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대로 된 디지털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감시가 아니라 보호라는 믿음을 줘야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현장 복지사들이 밤낮으로 시달리지 않도록 이걸 전문적으로 24시간 봐주는 전담 관제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딱 맞아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걸 뒷받침하는 제도가 없으면 헛돌아요. 그리고 기술과 제도가 있어도 그걸 운영할 사람이 지쳐 쓰러지면 모든 게 멈추는 거죠. 이 세 가지, 기술, 제도, 사람, 어느 하나도 빠져선 안 됩니다. 진정한 혁신이 뭘까요? 그건 단순히 더 좋은 기계를 까는 거 아닙니다. 이 이미지처럼 기술과 사람 사이에 튼튼한 다리를 놓아주는 것. 그게 진짜 혁신이에요. 기계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계를 쓰는 사람과 그 돌봄을 받는 사람, 그 연결고리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느냐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져야 합니다. 기술 보급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동안 투명인간 취급받았던 보이지 않는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바로 거기에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앞으로 AI 같은 기술은 우리 삶에, 특히 이렇게 가장 인간적인 영역에 더 깊숙이 들어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위한 좋은 도구로 남게 하려면 말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